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국정원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그 제목이 중국 체류 및 여행자 대상 불신검문 주의 당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건데요.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사람이나 단기 출장, 여행자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공안기관에 불신검문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달에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신검문 권한을 제도화했는데요. 이게 7월 1일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중국의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에 따라서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한테 신체, 물품, 장소를 검사할 수 있고 시청각 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 수집, 그리고 검사 현장에서 행정 구류나 벌금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유치장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거죠. 보도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서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말을 재차 강조했는데 문서에 써놓기는 그래서 생략했겠지만 그러니까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공안기관에서 언이 좀 수상하다 하면 그냥 불신검문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행객이든 단기 출장이든 국정원 보도자료에서는 중국 공안 당국에서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 벌금 등의 신체, 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VPN 같은 거 이용해서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거 그걸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불신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몇 가지 내용을 알렸는데요. 중국의 지도자,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등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라 했고요. 보안시설의 촬영 금지, 이건 군사시설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등 광범위하겠죠. 그리고 중국 내 선교, 포교 활동 등 종교 활동을 유의하라 했고요. 시위 현장에 방문, 촬영 금지, 이건 의도적으로 시위 현장에 간 게 아니라 우연히 시위하는 걸 봤다 하더라도 촬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중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SNS 사용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냥 중국에서 막혀있는 구글, 유튜브 이런 거 싹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검문을 만약에 당했을 경우에 중국 측 법 집행이 나고 언쟁을 하지 말고 즉시 영사 콜센터나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시국에 중국 관광 간다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여튼 시청자분들도 이 점 참고하시고 주변에 중국 가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각별히 유의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보면서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사실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내부에서 얼마나 국민 불만이 폭증하고 사회 균열이 커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국가 통치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보안시설 촬영 금지 같은 건 따로 언급할 필요 없고 우선 중국 내 선교나 포교 등 종교 활동을 유의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모든 영역을 단일 지도부가 관리, 통제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 안정 이꼴 통치 체제의 안정이기도 한데요.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부가 추구하는 대로 국민들이 이념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회 구성원 간 통합과 단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신앙을 중심으로 개인의 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들거든요. 일단 그렇게 되면 국가가 추구하는 통일된 이념과 어긋나는 사람이 생기면서 전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라는 구심점을 기반으로 사람이 모이고 집단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지도부의 관리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종교의 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를 관리하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종교를 바탕으로 모인 사람들이 조직화되고 정부에 반하는 정치 세력이 된다면 국가는 통치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냉전이 끝난 현재는 공산주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 민주주의 국가와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역시도 허가와 엄격한 감시 하에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교 국가라고 하는 라오스조차도 불교가 오랫동안 사회 문화의 기반으로 자리 잡아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완전히 금지하고 탄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거기도 공산주의인 만큼 종교 활동과 불교 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 내에서 선교나 포교 활동 같은 그런 종교 활동을 주의하라는지 감이 오죠? 공산주의 통치체제와 사회 안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쯤 하면 이제 다른 내용들도 이해가 어렵지 않을 건데요.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그런 거 자꾸 언급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가치 이념의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이니까 중국 가서 당연히 언급하지 말라는 거겠죠. 종교 문제나 민감한 주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치지만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왕정국가 할 것 없이 어떤 정치체제라도 통치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 위기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할 때는 그게 전제주의 독재국가라 하더라도 평상시 정부나 체제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순응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면 불만의 강도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이게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별거 아닌 일에 크게 화를 내거나 과민 반응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몇 년 전 2019년 칠레 사례를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실 텐데, 칠레 같은 경우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 때문에 국회의원, 주지사, 시의원까지 싹 다 선거 새로 치르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칠레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의료나 교육, 교통 등 기본권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들 불만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경제까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불만의 강도가 엄청 높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돈 50원 정도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처음에 중고등학생들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하철역을 점거하고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평상시 쌓인 게 있다 보니까 불만의 강도가 좀 높고 격해져 있었죠. 어쨌든 그 시위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이 발생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이 장면들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그걸 보고 격분을 한 일반인들이 시위에 엄청 합세를 하게 됩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이게 대규모 시위가 됩니다. 많은 대규모 시위가 그렇듯이 처음에 이게 시작이 뭐 때문에 시작이 되었든 간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정부에 대한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 표출로 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시위가 커지고 SNS가 동원돼 시위가 조직화되면서 이 시위는 순식간에 엄청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되니까 불안감을 느낀 칠레 정부는 여기에 대응한다고 비상사태까지 선포해버리는데요. 이래버리니까 국민들 분노가 더 커져버리겠죠. 그래서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꼬리 내리고 사과하고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를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미 지하철 요금 철회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위는 더 격화되고 더 커지고 결국에는 총선, 지방선거 싹 다 새로 치르고 개헌 투표까지 하는 걸로 이어졌죠. 이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뇌관이 되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과거하고는 다르게 SNS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 불만과 분노의 확산도 굉장히 빠르고 시위대의 정보력과 조직력도 금세 갖춰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죠. 어쨌든 경제가 어려울 때는 뭐가 뇌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스파크만 튀었다 하면 이게 순식간에 대규모 시위가 되고 정부의 정치적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현재 중국 정부도 굉장히 나빠진 경제 상황 때문에 정보를 최대한 통제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외신을 통해 그래도 간간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나마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도 부동산 폭락이나 경제난, 생계대책 마련 요구 등의 이유로 시위가 지금 빈번해지고 있고 시위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시위에서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까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시위나 진압 관련한 영상이나 사진은 이게 돌게 되면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SNS로 퍼지는 건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컨트롤 어려운 해외 SNS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그냥 카톡 같은 거 SNS 하나 쓸 뿐인데 왜 이렇게 빡세게 구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들 말대로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만큼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은 중국 체류 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국정원이 조심하라고 당부까지 하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무게가 있는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